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예. 가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바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야 고수를 모셨습니다. 이야기꾼님인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야기꾼이고요. 2020년에 삼성전자 퇴사를 했고 경자인을 달성을 한 다음에 퇴사를 했어요. 삼성전자에 있을 때는 그 반도체 그룹장을 했고 예. 엑시노스라는 걸 탄생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지기 예. 전부터 예. 과거에 삼성전자도 형편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모뎀도 없고 첨단 공정도 없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정도 제가 그때부터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모뎀도 확보되고 뭐 듀얼 코어도 만들고 첨단 공정도 이제 확보되면서 지금의 엑시노스가 된 거죠. 이제 더 높은 연봉을 계속 오랫동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경제적 자유를 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경제적 자유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후배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자리를 보존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이제 끝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모신 이유는 시나리오 투자법에 대해서 올해 1월인가요? 신문에서 인터뷰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소공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정말 그게 지금 와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나리오 투자법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났는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소공황이 올 거고 그 원인은 순환 주기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에 의한 것이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라고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 2년 차는 중요해요. 예.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지금 금리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말부터 미국은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한국은 작년 중반부터 시작됐고요. 예. 중국은 재작년 말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지금 소공황의 형태로 나온 건데 여전히 시장은 금리, 인플레이션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이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가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이 통상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동원하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게 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3월까지는 큰 그 영향이 없다가 이번 4월 말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폭락에 의해서 나스닥의 폭락까지 유발되는 지금 세 가지 전망한 게 다 시나리오 투자법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모델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큰 그림 하에서 전조현상들을 파악해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 투자 전략을 만드는 게 시나리오 투자법이에요. 미국 증시의 120년 금융 역사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델링한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중기 12국면, 그다음에 봄 국면, 여름 국면, 가을 국면, 겨울 국면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요. 거시 경제에 맞춰 가지고 모델링 한 겁니다. 경제는 5대 자산이라고 해서 통화, 그 금리와 채권, 그다음에 주식, 상품, 부동산 5가지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모델을 만드는 거죠. 전조현상이라는 건 시장 지표들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이제 퀀트하고 좀 약간 비슷한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시나리오 모델상 만들어 놓은 지도 내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모델은 지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조 현상들은 나침반이나 그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이에요. 물리 법칙이 아니잖아요. 물리 법칙은 예외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 법칙은 예외가 많아요. 인간이 만든 것이고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면서 언제든지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이제 베이지안적인 그 방식으로 시장을 전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베이지안이라는 건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중간에 새로운 팩트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정해졌던 사전 분포가 바뀌어요. 이런 걸 이제 베이지안 통계 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채용을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모델이라는 큰 프레임을 가지고 보다가 전조현상들이 계속 있겠죠. 새로운 팩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전망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작년 8월부터 사실은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쵸. 아직 뭐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소공황이라기보다 공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공황이 있고 중공황이 있고 소공황이 있고 단기 조정이 있어요. 대공황은 한국가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미국도 1929년 이후에는 대공황이 없어요. 한국도 1996년부터 1998년에 일어난 대공황이 유일한 대공황. 왜냐하면 그렇게 혼이 나면 환율 체계도 변동 체계로 바뀌고 금융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무너질 정도의 위기 상황이 잘 발생되지 않아요.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 바젤 3 나중에 도입한 거 이런 식으로 점점 개선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 중공황도 사실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증시 120년 역사 동안 딱 4번밖에 없습니다. 1937년부터 1942년에 발생된 게 있고, 두 번째는 1973년부터 74년, 세 번째는 2001년부터 2002년. 그 73년이 그때 오일 쇼크였던 거고 2001년이 닷컴 버블이었었던 거고. 그다음 마지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 예. 그거 4개밖에 없어요. 120년 동안 4번밖에 없었다. 1800년대가 1, 2, 3기가 있는데 너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승기, 하락기 정도만 볼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1920년대가 5기의 여름 국면, 가을 국면이에요.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발생된 대공황이 가을 국면이고, 1933년부터 1950년이 5기의 봄 국면이에요. 예. 통상 겨울 국면과 봄 국면에서 중공황이 발생돼요. 1950년부터 미국 증시 5기의 여름 국면이 시작되고, 언제 끝나냐면 1966년에서 68년 그때 생겨요. 그래서 1968년도에 중공황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 외로 하락이 깊지는 않았어요. 35% 정도에서 멈췄기 때문에 제가 중공황으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1968년부터 1982년까지 6기의 동국면이 시작되거든요. 그 정확히 중간에 1973년부터 1974년도에 중공황이 또 발생돼요. 그래서 중공황은 최소 50%까지는, 그러니까 반토막은 놔줘야 돼요. 회복되는데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년 정도는 걸려요.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10년 가까이도 걸리고 짧게는 뭐 5년 걸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걸 중공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기 봄국면에 발생된 중공황이 1973년부터 1974년 6기의 대세 상승인 여름과 가을 국면이 또 시작돼야겠죠. 그게 시작된 게 1983년. 83년부터 1994년까지 여름 국면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가을 국면이 시작돼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가 겨울 국면이고, 말씀하신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반토막이 나요.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7기, 지금이 7기예요. 7기의 봄국면이 그때 생겼어요. 그리고 딱 중간이 2008년도에 중공황이 발생되죠. 겨울 국면에 한 번, 봄 국면에 한 번. 원래는 5번이어야 되는데 5기의 겨울 국면인 1966년부터 1968년은 조금 약했어요. 반토막까지 안 나고 한 35%, 40% 정도밖에 안 났기 때문에 예외로 본 거지만 대부분 겨울에 한 번 생기고 봄에 생겨요. 그 다음에 대세 상승이 생각외로 깁니다. 여름과 가을 국면만 17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봄국면 발생되고 나머지 봄국면까지 감안하면 20년 넘게 대세 상승을 해요. 미국 증시는. 그럼 지금은 뭐냐? 2013년부터 7기의 여름 국면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름 국면 후반기에 있어요. 이렇게 나눠놓은 게 미국 증시 시나리오 모델인 거고, 중간중간에 또 소공황이 오는 거예요. 중공황이 오는 걸 보통 이제 중기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 모델을 사실 중기 추세 국면으로 계절이 바뀌는 거고, 중간중간에 소공황은 단기 추세라고 얘기해요. 추세는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의 영향은 보통 3년에서 4년이 걸려요. 3년에서 4년이 미국 대통령의 임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 중인데 통상 미국 임기에 4년 차와 1년 차에서는 증시가 좋아요. 2년 차와 3년 차는 안 좋습니다. 선거 때문에 돈을 좀 쓰고 안 쓰고 차인가요? 4년 차는 재선을 해야 되고 증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립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미국에서 그 주식은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 그 50대 이후에 그 연금이 다 주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는 거는 본인의 연금 수령액이 떨어지는 거고 표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4년 차에서는 절대로 주식이 떨어지는 비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2020년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트럼프가 증시 부양을 최대한 많이 했던 것도 선거와 연관이 있네요.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2년 차와 3년 차에 가장 중국 압박을 많이 했었고 수준도 높고 빈도도 많아요. 근데 4년 차 확 줄었죠. 근데 왜 떨어졌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엉망이 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재선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년 차가 되면 정책 모멘텀이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2년 차부터 안 좋아져요. 올해가 바이든 2년 차. 이제 소공황이 온다는 얘기고 소공황이 오면 대충 끝나요. 중공황의 특징은 반토막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지수가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는 개별 지수는 10분의 1토막, 20분의 1토막 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2, 3년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소공황 그렇지가 않아요. 소공황
소공황은 3, 4년에 한 번씩 경기에 따라 자주 오는 거기 때문에 예. 보통 S&P 500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20%면 끝나요. 그럼 벌써 거의 어제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2022년이었잖아요. 2년 만에 온 자,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또 예외입니다. 이건 돌발 변수가 된 예. 거다. 매번 여름국면마다 생겨요. 5기 여름국면 생긴 게 1961년도에 그때 30몇 프로 떨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6기 여름국면에 발생된 플래시 크래시가 아주 유명한 1987년 블랙몬데이. 이번 7기의 여름에 발생된 플래시 크래시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그러니까 소공황에 가까운 돌발 변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전으로 보면 2018년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에 딱 3년 반 정도의 텀을 두고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경기 침체 상황에서. 그래서 소공황의 특징은 마이너스 20%면 끝나요. 정말 거짓말처럼 다 마이너스 20%에서 끝났어요. 신기했었어요. 예.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통계 자료. 일단 한번 쫙 읊어볼까요? 80년대부터. 예. 좋습니다. 그런 거 되게 좋아요. 1983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예. 6기에 여름군이 시작됐다고 예. 했죠. 첫 번째 소공황이 1987년이에요. 그때 플래시 크래시 겸 소공황으로 발생됐고 그때는 35% 정도 하락을 했어요. 83년부터 84년도에 가벼운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84년부터 5, 6, 7, 3년 만에 크래시 겸 소공황이 발생되고 마이너스 35%. 예. 그 다음에 88, 89, 90. 3년 만에 1990년에 소공황이 발생되죠.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91, 92, 93, 94. 4년 만에 1994년도에 소공황이 또 와요. 그때는 그냥 기간 조정 수준이었어요. 한 10%대 정도. 그 다음에 95, 96, 97, 98. 또 4년 만에 1998년 네. 가벼운 소공황이 와요. 그때도 마이너스 20% 정도. 그 다음에 99, 2000, 2001년도. 3년 있다가 중공황이 오죠. 이때는 이제 반토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게 2002년도예요. 2001년도 좀 보면 2, 3, 4. 2004년도에 또 3년 만에 소공황이 안 오고 그냥 경기 침체만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신흥국에서 엄청난 버블이 시작된 때이기 때문에 경기상으로는 완전 침체였는데 주가는 기간 조정도로 멈췄어요.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또 4년 차죠. 이때 반토막이죠. 그 다음에 2009년, 2010년, 2011년 또 3년 차죠. 11년 때. 또 낮죠. 정확히 20% 하락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또 4년 만에 이때는 그냥저냥 16년, 17년, 18년 3년 만에 또 왔죠. 네. 마이너스 20% 하락. 그 다음에 중간에 2020년은 그 플래시 크래시라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35% 떨어졌지만 바로 급반등하면서 그 해는 플러스 수익률이 났어요. 맞아요. 때문에 예. 넘어가고. 자, 이걸 보면 소공황이 3년, 4년에 계속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중간에 중공황이 깊숙이 났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여름 국면에 과열이 너무 심하면 플래시 크래시가 한번 나오면서 정신 차리게 해주고 다시 또 상승 추세하다가 또 소공황 나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주의가 나오는 거고 시나리오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2025년이 되겠죠. 가을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025년이 지나면 나와야죠. 지금 제 시나리오 모델이 약간 좀 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약세가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상적으로는 신흥국에서 버블이 와야 돼요. 달러 약세와 함께 신흥국에서 버블이 오고 2025년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신흥국에서는 많이 상승한 만큼 강력한 중공황이 와야 돼요. 미국은 그만큼 상승 못 해요. 그래서 소공황 적당히 오고 2026년부터는 미국만 상승해야 돼요. 신흥국 그 순환 주기는 미국 증시의 봄 국면에 신흥국의 전체 증시 하나가 들어가요. 17년. 그 다음에 미국 증시의 여름과 가을 국면 17년 동안 또 신흥국의 전체 증시가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흥국의 순환 주기는 17년 두 번이고 이 두 개 합친 게 미국 34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 국면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일 때 발생되는 신흥국의 대세 상승의 특징과 미국 증시가 여름과 가을 국면에 발생될 때 발생되는 신흥국의 대세 상승의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가치주와 자본재와 에너지가 상승하는 시절이고 지금과 같은 때는 성장주와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가 상승하는 증시로서 완전히 다른 증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하면 2025년까지 상승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쵸.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시나리오 모델인 거죠. 그래서 소공황이 이렇게 되고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건가요? 초단기 조정. 3, 4년 동안 또 그러면 주구장창 상승만 하느냐?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죠. 또 1년에 한두 번 눈물 쏙 빼놓게 한 10% 정도 강하게 했다가 바로 또 회복을 해줘요. 이런 거는 그냥 초단기 조정이라 단기 투자자는 그냥 보유해도 그만이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두시라고 둡니다.